네네. 신냉전 시대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결국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데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우리에게 중국은 달러 박스에서 네네. 제1교역 국가인데 지금 5등으로 떨어졌잖아요. 대만, 네네. 미국, 일본, 호주 이 4대국은 중국과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에 있으면서도 날로 올라가요. 네. 우리는 날로 떨어져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나쁘죠. 근데 이제 일부 보수에서는 한미일 군사 동맹 체제 비슷하게 뭐 준군사 동맹 체제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안보 역량이 강화됐다. 힘이 강화됐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도요. 네네. 이승만 대통령이 참 잘한 게 한미 군사 동맹을 맺어놨잖아요. 네네. 한반도의 외세가 침입하면 미군은 자동적으로 개입하게 돼 있어요. 네네. 아무리 한미일 8월 18일 정상회의에서 안보 협의가 됐지만은 일본이 자동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길은 아직도 없어요. 일본 없어요. 헌법에 아예 안 돼요.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는데 어떻게 됐든 대만, 네네. 중국을 자극하게끔 중국을 딱 명문화시켰고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살이도 친구를 네네. 극대화하고 네. 사이 나쁜 친구를 극소화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우리 국가도 네. 그렇습니다. 우방을 극대화하고 적국을 극소화해야 되는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적을 적을 극대화하게 극대화하는 정책을 쓰는 자극을 거예요. 해서 자극을 해서. 당장 중국에서 엄중하게 경고를 했어요. 그렇죠. 네. 자, 아 중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네네. 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대 국가에서 현대 세계 질서에서 힘이 곧 평화다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보십시오. 미국이 힘이 없어서 베트남에서 물러나는 것도 아니고요. 미국이 힘이 없어서 큐바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에서 다 물러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물론 국방력을 강화해서 기본적으로 방어 능력을 갖춰야겠지만 그리고 우리가 세계 6위의 국방력을 갖고 있잖아요. 일본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국방력을 강화한다? 지금 말이죠. 네. 곧 이제 김대중 대통령 탄신 네네. 100주년이 내년 1월 8일 날입니다. 네네. 요즘 계속해서 학술 연구 단체에서 그러한 재조명을 하고 있는데 어쩌면 김대중 대통령은 그렇게 알기 쉬운 말로 국민을 설득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고 돈이 제일 많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외교만 잘하면 돈도 벌고 평화도 갖는다. 네. 대한민국은 지정학적으로 도랑에든 소이기 때문에 미국 풀도 먹어야 되고 중국 풀도 먹어야 된다. 한쪽 풀만 먹으면 영양실조 걸린다. 이것이 우리 외교의 본류예요. 거기서 출발해야 돼요. 햇볕 정책 보십시오. 네. 튼튼한 안보, 한미 동맹, 한미일 공조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 속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지키는 교류 협력의 평화 정책이다라고 했는데 튼튼한 안보, 한미 동맹, 한미일 공조까지는 윤석열 대통령 대북 정책하고 똑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중국과 러시아를 배척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전쟁 위기로 가고 있지 않냐. 네네. 그래서 아니, 저는 전쟁을 하려는 목적이 평화를 위해서 그런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남북 관계 개선을 하는 것은 결국 김대중 대통령의 6.15 공동 선언으로 햇볕 정책으로 돌아가면 된다. 외교로는 우리가 사강에 둘러싸여 있지만은 잘하면은 돈도 벌고 평화도 지킨다. 이 기본 철학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되고 있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71년 대통령 선거에 나설 때부터 이른바 4대국 안전보장론을 이제 주장하시고 그런 오래된 철학이시거든요. 그런데 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남북 평화 가능합니까? 이게 통일부 지금 작살내는 거. 내가 방송용어로 좀 그렇지만 지금 쑥대밭 언론에서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그럼 보면은 저는요. 전혀 의지가 없는 것 같은데요.
이 통일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부처이기 때문에 보수 정권인 네네. 정권에서도 다 통일원 부총리로 다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통일부를 완전히 전쟁부로 만들어 가지고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은 교류협력국을 완전히 그냥 아니 네. 보십시오. 네. 그래서 저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통일부 장관 몇 분들에게 당신들이 좀 성명이라도 발표하고 나서라 했는데 못 나서고 있어요. 도대체 민주당이 뭡니까 지금? 민주당이 통일부를 저렇게 말살시키고 있는데도 성명 한마디 뭐 대변인 이런 얘기는 할 수 없어요. 제가 오늘 저녁에요. 네. 저녁 7시에 강서갑 강선우 대변인 강선우 의원 지역구에 가서 시국 강연을 합니다. 네네. 물론 민주당원들을 위해서. 저는 통일부를 이렇게 두는 민주당 당신들은 집권에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래요. 통일부는 우리 헌법 정신을 구현하는 아 부서입니다. 그렇죠. 아니 보수 네네. 정부에서도 부총리로 했다니까요. 그럼요. 그런데 네. 우리 아니,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용구 정부의 옛날 역대 통일부 네네. 장관들은 뭐 하고 있냐 이거죠. 세상에 대통령이 잘못하면은 야당이라도 민주당이라도 좀 나서야지. 예? 그게 말이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가? 그런데요. 그런데요. 그 아니 그러다가 대통령실 공직기관 비서관이 아마 작년 말부터 통일부의 공직기강 잡기 위해서 조사를 한 것 같은데 교류협력국 통일부 교류협력국의 간부가 조사받다가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대요. 지금 뭐 병가를 내고 그랬다는데. 아니 그 통일부 관계 공무원들이요 네. 행정고시에 합격해서 원대한 꿈을 가지고 통일부를 지망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예, 그런데 거기 와서 십수년간 통일에 대한 공부를 했고 많은 전문가들이거든요. 전문가들인데 여기를 없애버리는 것. 통일부 전체가요 600여 명밖에 안 됩니다. 네네. 이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전문가 집단이에요. 이 그냥. 국정원 한 국보다 적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통일부 장관할 때 이인영 장관하고 이 탈북인들 관리 국정원장 하실 때. 예, 제가 국정원장 할 때 이인정 통일부 장관하고 협의를 해봤어요. 탈북인 관리를 통일부에서 맡고 있는데 그렇게 효과적이 못 돼요. 그래서 아무래도 대북 관계이기 때문에 국정원에서 관심을 갖고 또 이북 오도민의 지사들이 자기들은 성공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고향에서 온 탈북인들을 자기들이 좀 관리하고 싶다, 지원해주고 싶다. 그래서 그러면 이것을 행안부로 넘겨가지고 이북 오도민에는 행안부 소속이니까 그렇죠, 정무직. 거기서 지원하도록 하자라고 했더니 이인영 장관이 저한테 그래요. 지금 600명밖에 직원이 안 되는데 거의 3분의 1이 하나원 그 관계. 탈북인 관리 공무원이고 예산도 그렇다는 거예요. 아하. 그러면 통일부는 3,400명 남는 부서로 되기 때문에 어렵다 해서 좀 연구해보자 하고 안 했는데 이걸 없앤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상 목표는 통일 아니에요. 그렇죠. 목표를 없애버리는 거죠. 제가 미래를 가자면서 미래를 없애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런데 나는 더 슬픈 것이요. 민주당 뭐 하고 있냐 이거죠. 이재명 과거에. 대표 뭐 하고 있냐 이거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 통일부 장관들 뭐 하고 있냐? 나서라, 네. 저항해라, 싸워라. 김대중 대통령이 만약 살아계시고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두겠느냐? 오직하면은 김대중 대통령은 저항해라. 힘이 없으면 담벼락을 보고 욕이라도 해라. 그러셨죠. 저는 담벼락을 보고 욕이라도 하고 살고 있습니다. 네. 나는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답게 사는 거예요. 저를 죽이려면 죽여라 이거죠. 그렇지만 통일부가 이렇게 돼서 되겠냐 이거지. 근데 이제 잠깐 앞으로 돌아가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일본 땅에 있는 유엔 군사기지 7군데를 언급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나중에 이제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 같은 거 할 거 아니에요. 동해 같은 데서. 근데 혹시 우리 육상자위대도 일본에 있잖아요. 합동 군사훈련 한다고 육상자위대가 한반도에 올라올 수도 있을까요? 그럼 밑밥을 까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언젠가는 들더라고. 그것을 위해서 미국도 일본도 움직이고 있는 것 아닌가 아니, 이런 합리적 의심을 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못하게 돼 있는데 네. 아베 정권에서 개헌을 위해서 얼마나 그렇죠. 노력을 했냐고요. 그런데 아직도 공명당도 반대를 하지만 일본 국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어서 하죠. 못하지만은 언젠가는 음, 일본이 개헌을 해서 음, 육상 자위대가 군으로 음, 바뀌어 가지고 우리 한반도에 올라올 수 있다. 이런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데 저는 거기까지 얘기했다가 또 잡혀가니까 못 하겠습니다. 아니 좀 앞서 나간다는 생각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일본에 있는 유엔 군사기지 7군데까지 언급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아니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은 예. 짐은 국가다. 아, 루이 14세라니까요. 아이고 어쨌든 중국 외교부가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일본, 한국 정상은 캠프 데이비드 회의에서 대만 문제 등으로 중국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내정을 난폭하게 간섭했다. 이 대변인 말이 난폭해요. 굉장히 중국. 중국 정부도 네, 거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좀 북한하고- 삼가해야 되고 북한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정부에 대해서 네. 그렇게 일방적으로 미국하고 맞서보지 왜 우리한테만 피해를 주냐고요.